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수업 시간에 소개한 평택시 포승 국가산업단지 배우지에 있는 대지지분 경매 사건입니다.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 잔금 미납으로 보증금을 몰수당한 사건인데 여러가지 공부할 것이 많은 물건입니다. 경매의 관점 이외에도 평택 포승 국가산업단지 인근으로 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인근의 현덕지구나 평택항 관광지 조성사업, 다리 건너 당진의 수많은 개발 호재 등 개발 예정지 투자에 대한 공부도 가능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개요입니다. 채권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강제 경매 신청한 더윈우 종합건설이고 채무자는 이모씨이며 소유자는 이모씨와 형제로 보이는 또 다른 이모씨 공동 소유입니다. 각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나온 지분 경매 사건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총 4개 중 본건은 4번째로 물건번호 4번을 누락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 입찰표 작성 시 물건번호 기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지 위에 입찰의 창고와 주택이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습니다. 첫 매각 기일에 감정가보다 42.86%가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가 잔금 납부를 포기하여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한 재경매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보증금이 20%로 상향되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체 토지 중 그 일부인 이모씨에 대한 매각 사건인데 지상에 입찰의 건물, 주택 및 창고가 소재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라는 평가 의견도 있고 공유지분상에 소재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법정지상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의 보전관리 차원에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즉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지만의 매각인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떠나서 건물의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입찰의 건물로 인하여 토지를 인도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상위의 주택 및 창고는 2021년 4월 16일 황모 씨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같은 날 토지의 공유자인 이향모 씨가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첫 매각 기일에 상당히 높은 매각가율 142.9%에 낙찰된 바 있으나 대금을 미납하여 재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낙찰될 당시에 2명이 경합하였지만 최저 매각 가격보다 6,900여만 원 더 써서 낙찰받았다는 점에서 지상 건물이 매각 대금에 포함되었다고 오인하는 등 실거래 가격에 대한 착오로 대금을 미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지상에는 형식상 대항력 있는 선순위 전입세대 1명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것으로 건물은 입찰 대상이 아닙니다. 본건 입찰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사건 내역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원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재지 중개업소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실거래가와 선순위 전입세대가 진정한 임차인지 여부에 대한 탐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후에 건물 소유자와 지료 부분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전체 토지 중 그 일부인 이모 씨에 대한 매각 사건인데 공유 지분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 분할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현물 분할보다는 대금 분할 판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통하여 매각 대금을 분할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고 그 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 전에 현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 행사 여부도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공유자는 매각기일 해당 사건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유효하며 매수 신청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외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또한 지상에 타인 소유의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 창고와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 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즉 대지의 원래 감정가는 2억 3,100만 원이나 제시 외 건물로 30% 감가되어 최저 매각 금액은 1억 6,17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경매에 관한 내용인데 이 물건은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바로 위에 있는 토지입니다. 사진의 오른쪽 농지 전 39평은 물건번호 2번으로 감정가 6,617만원이나 6,0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본건은 바닷가 순환도로인 국도 77번에서 약 450m 거리에 있으며 평택시 포승 국가산업단지 배후지라 할 수 있습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 내에 주거지역 노란색 부분이 있고 붉은색의 상업지역이 있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 인근의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 훗날이지만 제2서해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당진산업단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 약 172만 평 개발지의 배후지이며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지로 필지 분할된 토지입니다. 토지 이용규제 내용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인데 이것은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미 주거지로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지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최대 60%까지 상승되고 건축 가능한 용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인근에 주거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300m 이내인 경우 전 축종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외국인 등과 국내 법인, 단체가 대상이고 주택용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실수요자라는 허가를 득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경매로 낙찰이 되는 경우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결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 경매라 하더라도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2021년 8월 17일 이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비농업인은 무조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대지로서 농업지역과 경계에 있습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의 배후지로 후광을 보고 투자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